자, 이제 개별적인 또 기업 얘기 들어가 봐야 되니까 시장 전문가와 함께하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버에 대해서 함께 네이버. 이야기해보면서 AI에 대한 방향성 또 관련 탑픽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는요. 정부가 AI 학습에 그동안 한국에서는 걸림돌이 되었던 TDM 규제죠. 한마디로 플랫폼에 저장되었던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에게는 오늘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재용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으로 AI 관련된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AI 관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 앞으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자, AI는 결국에는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이슈가 항상 걸림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나서서 그걸 좀 규제 완화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TDM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양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데이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쓰레기장에서 뭔가를 찾아다 보면은 대부분이 쓰레기인 경우가 많은 것이고 우리가 금광에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돌도 많지만 그 와중에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이용객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서 질이 낮은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히려 질이 좋은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는 이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 그동안 블로깅이라든가 아니면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익권을 배분을 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고 이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지금까지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TDM이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면 오픈 소스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일반인들이 작성하는 어떤 텍스트라든가 문자 내용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공개가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죠. 일례로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 카카오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감성편으로 바뀌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카카오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심지어는 회사 기밀이 담기는 경우도 있고 군부대에서도 카카오를 쓰면서 훈련 작전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TDM을 적용을 했을 때 보안이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저는 카카오 같은 기업이라고 봐요.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을 빨리 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 AI가 나중에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을 한다든지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썼을 때 더 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챗봇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단다든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국인이 만든 챗봇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티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 챗봇들이 댓글에 달린 걸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잘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 TDM 규제에 대해서 완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위협성이 커지고 이제 인간과의 어떤 유사성, 흡사한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챗봇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 챗봇에게 계속 아리아나 그란데의 모습이나 활동이나 사진이나 가사나 이런 내용들,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계속 학습시켰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AI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아리아나 그란데고 내가 지금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한 사람을 방에다 가둬놓고 계속 똑같은 영상 보여주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뇌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 입장에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흡사하게 행동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금융사기라든가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TDM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이제 김유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안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보안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항상 공자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총균세 이런 책에서도 보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늘 역사가 어떤 진보가 되고 문화가 발전될수록 새로운 진로가 만들어져요. 이번 SKT 사건도 사실은 SKT가 보안에 돈을 전혀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 정문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도둑이
급식실에 있는 환풍구로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털어버린 바람에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다 유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안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자와 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늘 공자가 먼저 이겨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안 사업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AI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소버린 AI 투자를 하는 네이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장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플랫폼들, 웹툰 구독하는 거 이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질 좋은 데이터를 확보한 데는 충분히 유효하다. 근데 단점은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양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각각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합한 부분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지만 과연 해외로 나갔을 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이 모여있는가, 좋은 데이터가 그만큼 더 많이 모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국가 간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네이버 오늘 이제 4% 정도 반짝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24만 원 선 돌파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만큼 이제 아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실 발목이 좀 묶여 있는데 저는 연내 24만 원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딱히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22만 6천 원인데 24만 원 목표를?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열이 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는 뭐 신용 잔고라든가 여러 물량들이 좀 일부 소화가 된 이후에 좀 더 탄력이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아직 뚜렷한 섹터가 없어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난 3주 동안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뭐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런 영향은 지금 이벤트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히려 지금 네이버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본업의 일은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트윈 사업에서는 중동에서 계속 접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지금은 침착하게 모아갈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 2달 전부터 해갖고 2달 전부터 계속 모았으면은 그럴까? 네. 자, 뭐 하여튼 편향된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면은 AI가 이제 그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오답을 계속 주거나 오답에 대한 확신을 하거나 자가 인식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오류들을 잡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고 확장하자 이 취지인 것 같고 정부가 일단 공공 데이터를 먼저 개방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해요. 제한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정밀지도거든. 네. 안 준단 말이야. 그런데 데이터를 지금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앞뒤는 사실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정부의 자산 데이터를 잘못 오픈하면은 개인정보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은 좋은데 현실화하기에는 자 정보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너무 이런 그 뭐랄까 저작권을 민감하게 태클을 걸면은 그쵸. 다 걸리잖아. 그래서 그런 상징성 정도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네, 이렇게 발전을 위해선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한데 데이터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자니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발전이 어떻게 다른지 현주소를 알려드리기 위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요. 네이버가 오르는 만큼 카카오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는요. 안정적으로 AI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모토고요. 네. 카카오는 우리 새로운 판을 한번 짜보겠다라고 하는 게 모토인데요. 그것보다는 인적 얘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네이버의 누구는 지금 정부의 공직을 갖고 있고 카카오의 누구는 지금 그렇죠? 그런 영향은 없을까?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AI에 대한 이 부서의 정부 각 부처의 인사를 추진하는 만큼 전혀 다른 있죠. 주가의 방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부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AI는 어떻게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냐면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검색을 연말까지 AI 브리핑이 동시에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내년 초부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다가 AI를 적용해서 해당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다른데요. 9월 23일 날 오픈 AI와 함께 이프 카카오 데이를 주최합니다. 네. 향후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급진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대형 AI 비서를 만들어서 카카오 내에서 유료 구독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안정적인 서비스에다가 AI를 덧붙이는 네이버냐, 새로운 걸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카카오냐. 일단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네이버의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덕호 대표는 네이버에 대한 이제 전략을 현재 가격보다는 약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4만 원이면은 조금 짧게 보는 시선으로 전략을 잡으신 거 맞나요? 네, 그렇죠.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아직 알기가 좀 어렵고. 연내까지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2달 정도 모아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2달 전에는 계속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테이블 콜린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올라갔어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 테마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테마주는 테마가 식을 때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때 실현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의 상당수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왜냐? 외국인들 막 들어온다. 되게 잘 되겠다. 이제 지금 먼저 올라간다 했는데 외국인들 하루 만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향방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지금 AI 산업에서 계속 강화하겠다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 그러면 알리바바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가 올라가는데 또 그렇다고 카카오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다 들고 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21년도에 10만 전자 갈 것이다 하면서 96,8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못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다 들고 있는데 누가 삼성전자를 비싸게 사줍니까?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좀 사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너무 주가가 빨리 선행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만큼의 부담도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나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 프로젝트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건비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IT 기업일수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공장에 하청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완성차를 만들어. 근데 부품사가 필요해. 근데 이 부품사가 모든 부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품은 여기가 만들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계열사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가게 되면서 제조사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IT도 그 못지 않습니다. 왜냐면 IT는 본사가 있으면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까지 됐지만 네이버 웹툰에서 만화 작가들 다 모아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다 하청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발굴하는 곳이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자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영업을 굉장히 많이 뛰다 보니까 사실은 네이버 본사의 매출을 넘겨주는 것이 IT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당장에 못 올라가는 원인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조금 박스권 매매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좀 묶여있는 종목이라 좀 답답하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네이버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이탈을 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매수 전략은 주셨는데 목표가가 너무 짧아서 이게 어떤 매수 전략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긍정적이지만 항상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시세의 좀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전략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주정 아나운서는 20% 미만은 네,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답니다.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보류? 손이 안 나간다 정도.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오늘 비만 치료제 섹터 내에서 올릭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이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 심상치가 않은데요. 27.1% 급등하면서요. 52주 신고가를 오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오늘처럼 주가가 솟아오른 적은 정말 오랜만인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기업인가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비만과 탈모라는 인간이 정복하고 싶은 두 가지 핵심 질병을 모두 다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를 보고 너무 극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앞으로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다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 내에는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고요. 한 달 뒤인 10월에는 일라일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메시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이벤트 앞두고 있는 올릭스, 여기서 혹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자, 꿈과 야망이 있는 바이오.
사실은 아무도 알기 어렵지만 뭐 내용은 나오면 이제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항상 매번 그냥 그랬죠. 매년 그랬고 매 순간마다 그랬는데 아주 좋다 이거죠. 네. 주가도 화끈하고 이런 거 우리 김정환 아나운서 좋아합니다. 네.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두 주 뭐 이렇게 맨날 단주 거래. 항상 자, 이게 올릭스 아쉽죠. 봅시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올릭스처럼 가는 종목들 이제 돌이켜 보면은 추격 매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작 먼저 사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점에 추격 매수. 저는 일단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실현하자라고 좀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축소 이렇게 그렇죠. 하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올릭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기술은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RNA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섭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몸 안에서는 뭐 DNA가 있고 RNA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체제로 이제 명령을 구상을 합니다.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로 치면은 건설업체로 치면은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뭔가 명령을 하고 만들어라. 자, 이제 작업 반장들이 지시를 하겠죠. 자, 이거 어디다 옮겨, 벽돌 옮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옮기라는 건지를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RNA를 보니까 이 작업 지시서를 보니까 일단 10층까지 벽돌을 계속 올리라래. 10층까지 계속 벽돌을 올립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건물 지을 만큼 다 지었는데 벽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시 이거 치우느라 문제가 되겠죠. 이게 비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지방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명령이 계속 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명령을 자체를 끊어버리면은 저희 그 일하러 왔는데 일감 없어요? 다른 현장 가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올릭스가 갖고 있는 기술도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굶어서 뭔가 치료를 한다, 식욕을 억제한다, 뭐 이런 이슈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근데 먹어도 이제 여기 대해서 부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명령 쪽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 그냥 소화가 안 되더라도 바로 배출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자극하라.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올릭스의 기술력 자체를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상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상을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뭐 111이나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지금 손을 뻗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에 좀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가성비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위고비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잖아요. 한 달치 처방, 4주치 처방을 받는데 뭐 180만 원이다. 이거 굉장히 부담된다. 근데 왜 인기가 있느냐? 매일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주사 치료를 그동안에 비만 치료제 맞을 때는 이제 당뇨 치료제죠, 정확히는. 이 당뇨 치료제를 맞을 때마다 계속 매일마다 배에다가 주사기 꽂고 또 하루 지나면 주사기 꽂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꾸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제형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사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접종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경구용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도 이제는 이 주사로 굳이 불편하게 먹지 말자. 주사로 굳이 내 몸에 해하지 말고도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올릭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올릭스가 지금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지난 이제 2월 초순부터 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러니까 상한가 뭐 3번까지 올라가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 시점부터의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야 그렇지 않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순매도로 지금 성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시가 나오고 박스권이 됐을 때 좀 혹은 이제 딥하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반면에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일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일단 차익을 챙길 건 챙기자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바이오주들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왜 올릭스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냐면은 이번 9월 달에 유럽의 당뇨학회 있죠. 유럽 당뇨학회가 있다 보니까 뭐 동아에스티라든가 한미약품과 같이 기존의 비만 치료제 연구하던 기업들도 지금 덩달아서 강세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 탄력에 대비했을 때는 오늘 조금 가파르게 올랐고 또 심지어 증권가에서 이제 좋은 호평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증권사에서 어느 누구도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Not rated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얼마 갈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 증권가 입장에서도 일단 잘 가면 말고 만약에 떨어지면 뭐 내가 얼마 사라고 얼마까지 간다고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전형적인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을 내놓을 때는 올릭스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의 상승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들의 급등,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을 보면서 시장 자체가 플랫폼 바이오를 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어서 올릭스가 이렇게 급등했으면 다음에 오를 기업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데 초점 맞추면서 또 그렇겠죠. 어떤 기업을 사볼까를 오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이게 것 막 같습니다. 순서대로 막 순환하면서 이슈몰이를 하거나 사실 무슨 이슈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MASC 뭐 메쉬라고 하는 지방간염 이게 뭐 참 의학적 지식이 짧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셋이 다 네. 전공 분야들이 그쪽이 아니라서. 이게 뭐 당뇨와 또 그 비만이 계속 있으면 간에 지방이 쌓인데요. 이게 지방이 지방간은 쌓이고 누구나 다 쌓이다 앓고 보면 있는, 네. 염증까지 생겨서 그렇겠죠. 지방간염으로 전이가 된다고. 그거를 이제 검치하려면은 이제 바늘을 꽂아서 생간의 조직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잡하잖아요. 뭐 몸에다 뭘 찌르는 거 자체가. 근데 그거의 관소화 절차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제 FDA에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관련주 와 우리 그거 하고 있는데 올릭스 와 발목 뭐지? 이 머리 뭐죠? 탈모? 탈모? 네. 네, 하여튼 발모는 아니구나. 발모와 탈모는 또 다릅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게 참 이 이슈몰이는 진위 여부는 아무 필요 없어.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이게 올릭스가 한 27% 우리 김정환 아나운서 선호하는 20% 이상 올랐으니까 다음은 또 뭐가 될까 이런 거? 네, 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에이프릴. 기업들도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에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있다면 그 외에 단백질 사이즈가 다른 뭐 자가 면역 질환 그 외의 병을 좀 장기 지속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사실 있다 없다 애매하지만 우리 뭐 가끔 얘기하지만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뭐 반도체까지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뭐 주가 뭐 조금 올라가든 말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화끈한 바이오. 네. 뭐 아니면 뭐 이게 맞는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만큼 지금 안정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쏠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장이 안 좋잖아요, 사실. 지금 3주 동안 지금 뭐 수급도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쌍끌이 매수라는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구한테 베팅을 걸어야 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다 보니까 네.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시장 어렵고 어차피 경제 전망 안 좋은데 금리 내리겠지. 그러면 제약이나 바이오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지 않나 보는데 뭐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좀 흔히 말하면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본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제 내가 분석했던 기업들 그리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잘하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지금 이 기업의 지금 상태가 어떻지? 재무제표는 어떻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시다 보면은 뭐 지금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크게 두려워하실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는 무적이다라는 거는 뭐 오히려 그런 집착은 없으셨으면 네.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올릭스가 오늘 또 도드라지기 때문에 안 짚어볼 수는 없어서 점검해봤습니다. 자, 이슈가 되는 기업들 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가 먼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